East. Confucius. 그래. 공자, 맹자. 한국말은 유가라고 그래. 유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유가예요. 응? 유교라고도 해요. 사실 좀 아주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외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토대를 만들었고, 이 토대가 쭉 동양사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 있어요. 유가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게 사서삼경이라는 책이에요. 사서는 네 가지 책이라는 거고, 삼경은 네 가지의 경전이라는 거예요. 사서는 공자가 이야기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담은 논어. 아빠한테 있는 책이에요. 논어, 그리고 맹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맹자.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공자의 책인 대학과 중용. 이렇게 해서 책 네 권을 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삼경은 시경, 역경, 서경 이렇게 삼경이라고 해요. 근데 삼경은 요즘 사람들이 읽고 재밌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동양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아냐면 사실 뭐 채원이나 창이나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에테네, 그렇죠? 그리스. 그 사람은 누가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 처음 나온 사람?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은 정말 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 철학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플라토가 소크라테스보다 전했었어. SPA 아닌가? 소크라테스, 플라토, 에스토틀.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토 그리고 에스토틀. 이 두 사람이. 근데 소크라테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 플라토하고 에스토틀. 한국말로는 플라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토틀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이 두 사람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 토대를 만들게 돼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잖아요. 눈에 보고 있는 거. 이거하고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세계에 있는 지혜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바다를 보면 파도가 찰랑찰랑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사실은 이 파도가 찰랑찰랑하는 이유가 뭐야? 이 밑에 뭔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 밑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지혜. 그게 뭐냐면 이데아라는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하나로 봤죠. 근데 아리스토틀 같은 경우는 플라토가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보다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약간 달리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대부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을 과학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이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철학이 동양과 서양에서 태동을 했는데 쭉 발전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발전한 게 이제 동양 철학은 공자가 이 태동을 시킨 이 동양 철학은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서양 철학은 사실은 서양 철학은 이 철학의 시대를 지나서 신학이 등장하게 되죠. God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전혀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철학 자체가 이 신학을 중심으로 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신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네상스. 그렇죠? 이 르네상스가 왜 중요하냐? 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신하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근데 서양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나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신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동양 사상 또한 비슷해요, 사실은. 동양 사상 또한 이 전체 세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음양 이론이라든가 또 오행론이라든가 모든 이런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세상을 하나로 보고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서양 사상은 신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뻥 터지면서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자, 이제부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지. 너무나 세상이 넓어, 너무나 커요,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세상을 이해하는데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커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요만큼부터. 그러다가 이걸 이해하면 다른 것도 이만큼 이해하는 거고, 또 다른 걸 이만큼 이해하는 거지. 이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라는 말을, 과학 사이언스라는 말을 쪼개보면, 자, how do you spell science? SCIENCE. Exactly. SCI plus ENCE. SCI, what does that mean? Scissors. SCI, SSOR. SCI means 쪼갠다. 그리고 뒤에 ENC는 entail, 안다. 쪼개서 안다. 이 말이 사이언스. 결국 사이언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서 쪼개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크고 이래서. 그래서 사이언스의 뜻은 잘라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자로 써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과, 무슨 뭐 경영학과, 의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뜻이 전체가 쪼개져 있어요. 그 과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자, 과학이라는 게 또 뭐냐? 가장 근본적인 건 과학은 쪼개서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 쪼개서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그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철저하게 지켜지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은 연구 대상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쪼갰잖아요. 전 세상이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